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늘 그랬듯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경계와 호르몬 공부하고 있죠. 앞에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뉴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몸은 이런 뉴런이 기본 바탕이 돼서 신경계를 이루고 신경계에 의해서 여기저기가 자율적으로 또는 뇌 조절에 의해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서도 우리 몸은 조절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호르몬을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호르몬이라는 건데요. 호르몬이라는 건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 분비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내분비샘이 뭐예요? 쌤이랑 분비샘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서 혈액으로 분비물을 그냥 방출을 하는 걸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호르몬이 바로 그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건데요. 그러니까 분비할 수 있는 관을 따로 가지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분비를 하는데 그게 바로 혈액인 거지. 그래서 혈관을 타고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분비샘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분비관으로 분비물을 방출하는 외분비샘이 있습니다. 자, 외분비샘은 땀샘, 침샘, 소화샘 이렇게 분비관이 따로 있어요. 이걸 우리는 외분비샘이라고 하죠. 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알아두시는데 내분비샘의 대표적인 예로는 뭐 이자, 갑상샘, 부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외분비샘은 소화샘, 침샘 좀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내분비샘, 외분비샘의 모든 역할을 다 하는 내분비샘도 외분비샘도 가지고 있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지? 이자는 소화효소를 분비해요.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 트립신, 라이페이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트립신, 라이페이스, 아밀레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분비하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를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자가 그런 거구나 알아두시고 호르몬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내분비샘이 뭔지 확인하셨죠? 그러면 호르몬의 특성을 정리해 볼 건데 방금 얘기했습니다. 내분비샘에서 생성된다라는 거 그리고 혈액으로 분비돼요라는 거 첫 번째 특징이고요. 혈액으로 분비됐으니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이 될 거고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호르몬은요. 분비량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많으면 과다증, 적으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요거 우리 친구들 외워야 된다.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주요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 및 이상 증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생장 호르몬부터 이제 차근차근 할 건데 위쪽부터 볼 거예요. 우리 몸의 위쪽. 우리 몸의 뇌에 뇌하수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간뇌랑 그 밑에 쪽, 아래쪽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뇌하수체가 있는데 이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 분비되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되고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생십생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요 정도만 할게요. 다시 한번.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먼저 생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생장을 촉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생장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쑥쑥 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거인증 또는 말단 비대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건 성장판은 다 다쳤어요. 선생님은 성장판이 다쳤겠죠. 근데 이 생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굵어지고 커지고 코가 굵어집니다. 입술이 두꺼워집니다. 이게 바로 말단 비대증이고요. 만약 반대로 이 생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오면 결핍이 되면 소인증이
걸리겠죠. 소인즉 키가 너무 안 크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고요. 항이뇨 호르몬은 이뇨 작용을 반대해요. 그래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하세요.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 수분을 많이 재흡수하면 오줌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야. 반대로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수분 재흡수를 안 하는 거잖아. 수분 재흡수를 하지 않으니까 수분 재흡수 안 하니까 오줌량이 늘어나겠죠. 자,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갑상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목 부분에 있는 게 갑상샘이에요.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가 돼요. 이 갑상샘은 아까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아 너 티록신 분비해라고 자극하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 호흡을 촉진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만약에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된다.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연결이 돼서 암기하기 쉬워져요.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세포호흡이 막 촉진이 되네? 이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죠. 갑상샘 기능이 너무 활발해서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포호흡이 너무 활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양소를 자꾸자꾸 분해합니다. 우리 몸에 쌓아둬야 하는데 일정 부분. 근데 자꾸 세포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분해가 되니까 체중이 감소하죠. 그리고 반대로 결핍이 되면 티록신이 결핍되어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갑상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저하가 됩니다. 티록신이 결핍된 거죠. 그래서 너무 세포호흡 촉진이 안 되기 때문에 추위를 잘 느끼고 체중이 증가를 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내려옵니다. 신장의 윗부분에 살짝 붙어있는 부신은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의미고 분비가 되는데 혈당량 증가, 심장 박동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또 그 뒤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이자가 보입니까? 뭘 보이긴 생각해 보는 거지. 자, 이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아까 외분비샘, 내분비샘 모두 다 한다고 그랬죠? 이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혈당량,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시켜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그 반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 혈당량 증가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당뇨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심한 갈증, 피로감, 당 섞인 오줌 등으로 우리가 그 증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글루카곤은요? 글루카곤은 뭐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글루카곤의 결핍이나 과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공부하지 않아요. 넘어가서 남성과 여성에게서 나오는 성호르몬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정소는 남성한테 있죠. 정소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난소는 여성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모두 2차 성징 발현에 관여를 해요. 여자를 여자답게, 남자를 남자답게 해주는데 이러한 성호르몬 분비 이상의 경우로 여러분들 조숙증, 성조숙증 많이 들어봤죠? 그게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호르몬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항상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똑같이 유지하려는 성질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상성 조절 우리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 조절이 될 때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될 뿐만 아니라 신경계도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조절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떤 항상성 유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혈당량 조절을 보시면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해서 조절이 됩니다. 결국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혈당량이 높으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 혈당량이 높네. 그럼 이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인슐린은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혈당량이 감소하겠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을 때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는 멈추고 글루카곤을 분비를 할 거예요. 글루카곤도 간으로 달려갑니다. 간에서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당으로 바꿔주고 혈액 속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혈당량이 다시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높을 때 낮을 때 번갈아 나오면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 이 조절 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체온 조절 살펴볼게요. 체온 조절의 경우가 신경과 호르몬의 공통작용으로 조절이 되게 되는데 추울 때는 열 발산량이 감소를 합니다.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그래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막아주는 거야. 열 발생량은 증가를 해요. 근육, 떨림 등에 의해서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키죠. 그리고 티록신이 분비가 많이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체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반대로 더울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열을 발산시키는 양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오면 막 피부가 볼개지잖아. 그게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열 발생량은 감소시킵니다. 어떻게? 뇌하수체에서 야, 이제 티록신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안 내보내. 그럼 갑상샘이 자극이 안 되고 티록신 분비를 멈추겠죠? 티록신 분비가 멈추게 되면 세포 호흡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잖아. 그럼 에너지를 덜 방출하죠. 그럼 체온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항상성은 같이 호르몬과 신경이 같이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호르몬과 신경을 조금만 비교해보고 정리해볼게요. 호르몬과 신경 공통점으로는 다른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작용을 한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가 있다면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신호가 천천히 전달되고 효과는 느리지만 지속 시간은 길고 작용 범위가 넓게 작용을 합니다. 신경 같은 경우는 자극이 받아들여진 그 부분에서만 효과가 나타나고 작용 범위도 좁죠. 그 대신 되게 빠르게 일어나. 순식간에 뜨거 뭐 이렇게 해서 피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 다 해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오늘 호르몬 정리했어요.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혈액으로 분비되며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만 작용하고 과다증, 결핍증이 모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뇌하수체에서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 호르몬, 갑상샘에서 티록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정소는 남성, 난소는 여성. 기억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과다 결핍증이 있는지 꼭 기억하시고 항상성 유지도 오늘 정리하셨죠? 혈당량 조절할 때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해서 조절, 체온 조절은 신경과 호르몬이 같이 작용으로 일정하게 조절이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성 유지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냅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서를 좀 이해를 하세요. 지금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 좋으니까 인슐린이 나오면 좋겠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훨씬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친구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3학년 1학기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2학기 내용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